복압 유지 능력, 그 다음에 호흡 성장을 딱 만들어 놓잖아요. 호흡 성장을 만들어 놓고 내가 어떤 동작에 대해서 근육을 키우고 싶어, 어떤 능력의 퍼포먼스를 회복시키고 싶거나 성장시키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근육의 귀랑근에 있는 동작을 강화시켜 놓으면 돼요. 그러면 주동근을 정상 패턴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엉덩이 근육이 부족해. 그럼 엉덩이 운동만 계속 할 게 아니라 제가 계속 뭘 하죠? 막 이상한 거 당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다리 안쪽을 막 돌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내회전시키는 거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하는 게 엉덩이 근육을 정상 패턴으로 만들기 위해서 귀랑근의 근육을 먼저 강화시켜 놓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호흡 성장 이후의 근력 운동이에요. 요즘 요가원에서 많이 하는 동작들이 있는데 그 요가원에서 하는 동작들이 사실은 목표와 방향이 있어요. 설명을 못한 상태에서 계속 운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건가, 몸을 맨날 묶어놓고 운동하고 이쪽으로 묶었다 저쪽으로 묶었다 운동하니까 이게 뭐 하는 건지 몰라서 그 설명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제 목표를 이렇게 잡고 호흡 성장 이후에 근력 운동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호흡 성장이라는 말을 제가 그동안 지금 이제 요즘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이 말을 무슨 말로 썼죠? 이게 복압 유지 능력을 기르자 이 얘기를 했죠. 근데 복압 유지 능력은 제가 근력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근력은 한 근육에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건데 능력은 뭐예요? 여러 가지 근육들의 복합적인 작용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압 유지 능력을 향상시키면 뭐가 좋아진다? 호흡의 퀄리티가 높아진다. 결국에는 호흡을 성장시키는 게 횡격막 트레이닝이나 숨을 오랫동안 참고 오랫동안 쉬는 걸로 연습이 되는 게 아니라 복압 유지 능력을 향상시켜서 근본적으로 호흡을 성장시키자 이거예요. 아까 질문하셨던 분 있잖아요. 사이드 밴딩 로테이션 익스텐션 시켜가지고 호흡 기르는 그 동작을 많이 하면 이제 뭐가 돼? 결국에는 호흡이 성장한다. 호흡을 성장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근력 운동을 할 것인가 이거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저랑 처음 여기 오신 분도 있어서 그리고 기존에 들으셨던 분들은 복습한다는 의미로 잠깐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해부학을 이제 최근에 있는 해부학은 뭐에 집중하고 있냐면 이게 살아있는 몸에 대한 해부학이에요. 그러면 살아있는 몸은 죽어있는 몸이랑 다른 게 있죠. 살아있는 몸은 죽어있는 몸이랑 다른 게 첫 번째 숨을 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하죠? 죽어있는 몸이 못하는 게 뭐가 있죠? 일어서 있죠. 죽어있는 몸은 누워있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몸은 일어서 있죠. 그래서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의 관점에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세가 좀 바르고 싶다. 그러면 호흡의 퀄리티가 높아져야 돼요. 반대로 내가 숨을 좀 잘 쉬고 싶다. 그럼 반대로 뭐야? 자세 유지의 목적에 있는 근육이 좋아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설명을 했냐? 그동안 어떻게 설명을 했냐? 이거 뭐라고 그랬죠? 복압을 잡아라. 네, 이거 잡아라. 그 다음에 자세 유지의 목적에 있는 근육을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이거는 강내압을 유지시켜주는 근력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흉곽내압은 회전근개, 그 다음에 복압은 사이드 밴딩 로테이션 익스텐션 시키는 거, 그 다음 골반강은 한발 스쿼트. 그래서 자세 유지의 목적인 건 3대 강내압을 유지하는 근육 운동을 이제 했죠. 그래서 복압 기르는 운동하고 강내압 기르는 운동을 이걸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됐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실제로 나는 그 다음에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여기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압 유지 능력을 내가 만들고 난 다음에 호흡 성장을 다 일으켰으면 나는 어떤 방향으로 운동할 것인가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이거 다 하면 정상 패턴으로 근육을 사용하자는 거야. 호흡 성장 이후에 우리는 근육을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될 것인 거냐 이렇게 했었을 때 정상 패턴으로 사용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 보상 패턴으로도 근육을 사용해도 되지 않나요? 되죠. 목적이 있다면 되죠. 근데 저는 이 정상 패턴으로 사용하자는 거의 목적이 뭐죠? 이거의 목적이 일상생활을 잘하자요. 일상생활에 있는 퀄리티를 높이자. 일상생활에 있는 퀄리티를 높이자라는 쪽으로 제가 목표와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보상 패턴으로 몸을 사용해서 근육을 크게 만들어 놓는 것보다 정상 패턴으로 사용해서 근육의 퀄리티를 높이는 게 더 가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바디빌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 패턴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근육을 크게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용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이오메트릭 같은 경우나 어떤 목적에 의해서 내가 하느냐가 문제인 거지 그 목적을 이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신체 성장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할 때 어떻게 돼요? 일상생활의 움직임이 나날이 좋아져야 돼.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했잖아. 근데 선생님이랑 운동하면요 일상생활이 불가능, 피곤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피곤해서 그런 거고, 이제 회복을 하고 나면 그리고 카프레이즈 언제지? 월요일 날 했는데, 카프레이즈 월요일 날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목발 짚고 걷는 사진을 보내준 사람이 있어요. 일주일 생활이 불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운동하면 좋은데, 제가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 근육 통증을 회복하고 나면 이제 일상생활의 퀄리티가 더 높아진다. 이제 그거를 목표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정상 패턴으로 근육 사용하는 건 뭡니까?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요거 설명하기 전에 제가 요즘 트렌드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외부에 나가가지고 뭘 배우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꺼리낌이 일단 없어서, 일단 세미나 같은 거 나가거나,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운동을 해보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개방적인 편이에요. 근데 요즘 그 피트니스 하시는 흐름이 23년부터 조금 바뀌고 있어요. 2023년에 피트니스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 사업이 엄청 붐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붐이 일어나는 거에만 집중하면 안 되죠. 붐이 일어나면 이 사람의 교육을 받은 생태계 내에 하위 포식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무슨 하죠? 또 세미나를 하죠. 그렇게 해서 24년도까지 이게 이어져요. 근데 요즘 세미나를 안 해요. 요즘 세미나를 안 하는 게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챗GPT도 나오고 경제 상황도 좀 안 좋아지고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다 똑똑해졌어. 진짜 피트니스 하시는 선생님의 그 릴스나 이런 거 올라오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다 똑똑해졌어. 다 똑똑해지고 전부 사람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대부분 다 알아. 누구만 몰라요? 요가 선생님들만 몰라. 근데 최근의 트렌드가, 이 똑똑하신 분 25년도에는 세미나가 안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25년도에 세미나가 안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냐면, 이 사람들이 요가 구령들을 설명하기 시작해. 요가 하는 자세를 설명하기 시작해. 요즘 그래서 그 교육 사업이 죽으면서 줄어든 시장의 파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요가 시장으로, 유연성 시장으로, 엘리트 선수 트레이닝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은 필라테스 선생님을 하는데 퍼포먼스 트레이닝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유연성이나 가동성을 늘리는 선생님들의 영상들을 되게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거를 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요가원은 주민센터에서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언급하는 게 대부분 다 이거예요. 정상 패턴의 근육을 사용하자. 정상 패턴의 근육을 사용하자는 게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길한근의 근력을 유지된 상태에서 주동근을 사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패턴의 이제 근육 사용을 정의를 하자 그러면, 정상 패턴의 근육 사용은 뭐냐면, 길한근의 작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여기서 주동근을 사용하자. 길한근의 작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주동근을 사용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형이상학적인 얘기로 들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대퇴골을 신전시키고 싶으면 둔근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둔근을 사용하고 싶어. 둔근은 대퇴골을 외전, 외회전, 신전시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주동근이에요. 그러면 이 둔근을 정상 패턴으로 쓰고 싶어. 그러면 내전, 내회전, 굴곡 조건에서 이걸 쓰자는 거예요. 내전, 내회전, 굴곡이 없는 상태에서 둔근을 쓰면 어떻게 돼요? 보상 패턴으로 쓴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선생님, 내전, 내회전, 굴곡은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주동근 쓰기 전에 뭐냐면 반대되는 근육을 먼저 만들어 놔야 돼. 왜 만들어 놔야 되냐면, 저는 중재나 큐잉을 좋을 수도 있어요. 알렉산더 테크닉이나 헬든크라이스 테크닉 같은 걸 구령을 잘 사용해서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뭐 개선을 할 수 있다. 그것도 좋고, 중재를 잘 받아가지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서 개선을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꾸로도 갈 수 있어요. 내가 인지 능력이 향상되잖아요. 그러면 근육 사용의 퀄리티가 높아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지 능력을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저는 반대로요. 근육 사용을 오늘처럼 고강도로 반복시켜 놓잖아요. 이렇게 반복시켜 놓으면 외전근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회전근개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 다음에 그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이 어디 있는지 알게 돼. 거꾸로 인지 능력이 향상돼요. 이거와 이거의 큰 차이점이 있는데, 이거의 차이점이 뭐냐면,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근육을 사용한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중재가 떠나면 어떡해요? 인지도 같이 떠나. 그 다음 큐잉이 떠나면 어떻게 돼?
인지도 같이 떠나. 근데 근육을 사용해서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면 어떻게 돼? 큐잉이 없어도 돼요. 큐잉이 없어도 되고 중재가 없어도 돼.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 완전히 안착된 거야. 그러니까 이 상태로 만들어 놓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요. 정상 패턴으로 몸을 쓰는 걸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많이 합니다. 이거를. 이 조건을 많이 써요. 이 조건을 되게 많이 써서 복압 유지 능력, 그 다음에 호흡 성장을 딱 만들어 놓잖아요. 호흡 성장을 만들어 놓고 내가 어떤 동작에 대해서 근육을 키우고 싶어. 어떤 능력의 퍼포먼스를 회복시키고 싶거나 성장시키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근육의 귀랑근에 있는 동작을 강화시켜 놓으면 돼요. 그러면 주동근을 정상 패턴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운동이 조금 복잡해지지. 선생님, 내 둔근 운동하기 전에 내전, 내외전, 굴곡 조건 이 운동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운동이 2배로 시간이 늘어나죠. 내가 엉덩이 근육이 부족해. 그럼 엉덩이 운동만 계속 할 게 아니라 제가 계속 뭘 하죠? 막 이상한 거 당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다리 안쪽으로 막 돌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내회전 시키는 거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하는 게 엉덩이 근육을 정상 패턴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랑근의 근육을 먼저 강화시켜 놓는 거예요. 기랑근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내회전을 시키는 근육을 크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왜 내회전 운동을 많이 해요? 이것 때문에 많이 하는 거지. 어디였어? 정상 패턴으로 근육을 사용하기 위해서. 정상 패턴으로 근육을 사용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말로 바꿀 수가 있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점프를 하고 싶어. 그러면 지면 반발력을 느끼면서 점프하라고 그러잖아. 지면 반발력이 그게 뭐예요? 그게 정상 패턴으로 몸을 사용하게 만들기 위한 조건인 거예요. 내가 뭘 밀어내고 싶잖아요. 뭘 밀어내려면 밀침을 당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밀침을 당하는 힘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밀면 어떻게 돼? 힘을 크게 못 써요. 내가 점프를 하고 싶은데 물 위에서는 점프를 못 해. 모래밭 위에서는 점프를 많이 할 수 없어. 단단한 매트 바닥이나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에서는 점프를 높게 할 수 있죠. 그게 지면 반발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정상 둔근을 사용하게 되면은 큰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정상 패턴으로 몸 사용하자. 또 하나 이제 보면은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장요근을 내가 강화시켜 놓고 싶어. 장요근은 뭐죠? 대퇴골 굴곡시키는 근육이죠. 그러면 장요근을 정상 패턴으로 쓰고 싶으면 어떻게 돼? 반대가 되겠지. 엉덩이 근육 만들어 놓고 저거 쓰는 거야. 엉덩이 근육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대퇴골을 굴곡시키는 동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팔이 상완골로 넘어갈게요. 상완골은 여기서 회전근개 그 중에 외회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외회전하는 걸로. 그럼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상완골 입장에서는 외전, 외회전, 굴곡 조건에서 해야 되는 거죠. 외전, 외회전, 이게 굴곡이니까. 이게 굴곡이죠. 보통의 경우 사지말단이 내 몸통에 가까워지는 게 굴곡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체를 해부할 때 어떻게 해놨죠? 이렇게 해놓고 해부한 게 아니죠. 이렇게 해놓고 해부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굴곡이 된 거예요. 근데 원래는 해부를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사지말단이 내 몸에 가까워지면 굴곡이 된다니까. 근데 이제 그 반대로 팔은 그 시체를 눕혀놓은 상태에서 해부를 해서 이게 굴곡이 돼버렸죠. 외전, 외전, 굴곡을 내가 하고 싶어. 그러면 내전, 내회전, 신전 조건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걸 또 하나 다른 말로 설명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상완골로 두지 않고 견갑골로 보겠습니다. 견갑골을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거상, 후인, 상방회전. 이게 되죠.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릴 때 날개뼈는 어떻게 돼요? 팔을 들어 올린다고 했었을 때 날개뼈는 어떻게 위로 올라가고 안쪽으로 모이고 상방회전이 일어나. 그래서 거상, 후인, 상방회전이 일어나니까 이거에 대해서 기랑근의 작용을 느끼면서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강, 전인, 하방회전. 이거를 느낀 상태에서 이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팔을 들어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전근개를 상완골의 입장에서 견갑골의 입장에서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외전, 외전, 굴곡의 정상 패턴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상완골의 내전, 외전, 신전 조건에서 사용해야 되고 견갑골의 입장에서 서술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거상, 후인, 상방회전 조건에서 내가 견갑골 그 팔을 들어 올려야 되는데 정상 패턴으로 만들고 싶으면 하강, 전인, 하방회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까지만 이해하면 돼요. 이 질문 아직 없죠? 자, 요거 하면은 이제 요걸 볼게요. 해부학을 보겠습니다. 정상 패턴의 근육 사용에서 아까 팔을 드는 걸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둔근은 계속 얘기 많이 했으니까 상완골, 그 다음에 견갑골 입장에서 정상 패턴은 이제 팔을 드는 동작의 정상 패턴에 있는 움직임, 팔 위로 들어 올리는, 팔 아래로 내려오는 것도 정상 패턴으로 쓸 수 있어요.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에 대해서 정상 패턴으로 쓰고 싶다. 상완골의 입장에서 설명할 때 외전, 외전, 그 다음에 굴곡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견갑골의 입장에서는 거상, 후인, 상방회전
이게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해가면서 드릴게요.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생략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저한테 DM도 많이 오고 이러는 편인데 질문을 하는 걸 보면은 제가 알고 계시다고 전제한 조건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날개뼈는 기본적으로 6가지 움직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날개뼈가 위로 올라가는 걸, 이걸 거상이라고 그래요. 날개뼈가 위로 올라가는 걸. 그 다음에 날개뼈가 아래로 내려가는 게 있어요. 이거를 하강이라고 그래요. 날개뼈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죠. 그 다음에 웅크리는 동작 있잖아요. 그게 볼록해지는 건데 이거를 전인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오목해지는 동작이 있죠. 이게 뭐야? 안으로 들어가, 이걸 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4가지 동작이 나오고 또 하나가 있어요. 팔을 들어 올리거나 낮추거나 할 때 있잖아요. 날개뼈가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올라가거나 회전을 하기 시작해요. 그거를 상방회전, 하방회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방회전,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는 걸 하방회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날개뼈가 딱 고정돼 있잖아요. 그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팔을 들어 올리거나 낮추거나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앞에 있어요. 여기 앞에. 여기를 견봉화 공간이라고 그러는데 견봉화 공간이 움직이질 않아. 팔은 들어 올렸는데 견봉화 공간이 움직이질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바로 찝히는 거죠. 그래서 팔을 들어 올릴 때 날개뼈가 같이 움직여줘야 견봉화 공간이 확보된 상태에서 팔을 들어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날개뼈의 움직임이 무조건 유지돼야 돼. 팔을 들어 올릴 때는. 그러니까 그 외전, 외회전, 굴곡 조건에서 거상, 후인, 상방회전 조건에서 내가 이제 움직임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걸 정상 패턴으로 쓰면 반대로 뭐야? 외전의 반대는 내전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외회전의 반대는 내회전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굴곡의 반대는 뭐야? 신전이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견갑골의 거상의 반대는 하강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후인의 반대는 전인이 일어나야 되고, 상방회전의 반대는 하방회전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날개뼈를 들어 올리고 싶다고 그랬을 때 정상 패턴으로 사용하면 하방회전, 전인을 유지돼야 돼. 이 힘이. 날개뼈의 움직임이 정상 패턴으로 쓰고 싶다. 팔을 들어 올릴 때 정상 패턴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전인 얘 근육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되겠네. 반대로 내가 만약 중재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이 근육을 인지하는 능력에 도움을 받으면 돼. 그래서 보통 이 중재 같은 경우에 대해 어떻게 하냐면요. 이 동작에 반대되는 저항을 주고 힘 써보라고 그래요. 이렇게 쭉 써보라고 그래요. 계속. 나 이쪽으로. 그러니까 내가 팔을 내전, 내회전, 전인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팔을 대놓고 아래로 손을 눌러보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돼? 바로 내전 토크가 걸리죠. 그 다음에 이걸 안쪽으로 돌려보라고 그래. 그러면 내회전 토크가 걸리죠. 그 다음에 신전 시켜보라고 그래. 팔을 여기다 뒤에 잡고 뒤로 밀어보라고 그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반대되는 동작에 있는 인지 능력이 향상되죠. 중재가 다 이거예요, 다. 그래서 근육을 인지시키는 능력으로 중재하는 거예요. 근데 중재해도 몸이 좋아지긴 하지만 그 중재가 끝나면 또 이제 회복이, 원상복구가 되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보다 운동을 통해서 만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면 뭐가 좋아집니까? 라고 했었을 때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죠. 뭐가 좋아지죠? 호흡의 퀄리티가 좋아지고 자세 유지의 목적에 있는 근육들이 퀄리티가 좋아지지. 그 딱 2개예요, 2개. 그래서 저는 이제 호흡 성장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근력 운동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된다 보냐면 정상 패턴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난 1년 6개월 동안 호흡 성장을 되게 강조하는 것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호흡 성장의 목적이 뭐냐면 결국에는 뭐냐면 일상생활에 있는 움직임이 나날이 좋아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있는 움직임이 나날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정상 패턴으로 몸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